비판적 교양인을 위한 오세철 강의 이 책의 일부 인간 조직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이 성균관대학교의 김진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오 선생님을 만나면 처음 얼굴 뵌 지가 이제 76년 겨울 입학시험 때 면접 때였습니다. 그때 얼굴 뵀으니까 한 36년 됐습니다. 네. 김진학 선생님도 76년 되셨 그때쯤 수업 들으셨으니까 네, 36년 정도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옆에서 보셔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김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사실은 이만큼 써갖고 왔는데 이미 사회자가 다 얘기를 해서 별로 소개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저보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제가 적임자인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우선 저는 별로 술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선생님이 보나마나 사람들이 모이면 술 얘기만 할 건데 내가 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진지한 사람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진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부담스러웠던 거는 선생님 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선생님하고 헤어진 지가 꽤 오래돼서 선생님 학문 세계를 사실은 잘 모르고 오히려 저보다는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경영학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분들은 선생님 뜻을 이어가지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과학으로서의 조직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사회실천연구소에서 선생님을 자주 뵙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혹시 동문들 중에 제가 하는 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약간 부담스러웠던 거는 이게 말이 책 한 권이지 사실은 이 책 안에 선생님의 40년 학문이 다 녹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감히 요약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많이 아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친숙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 선생님의 제자라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옛날 젊었을 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면서 제 학문의 뿌리가 오 선생님한테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즐거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책은 짐작하셨겠지만 제목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선생님이 연세대학교에서 조직행동론 강의한 거를 아마 누군가가 녹취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녹취한 걸 강의록을 책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강의록에 보시면 선생님이 68세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강의하신 그런 녹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강의에 따르면 조직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조직을 우리가 사회라고 얘기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행위라고까지 한다고 하면 조직행동은 사회적 행위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조직행동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회적 행동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조직행동이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이 책이 말로는 비판적 교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사회과학의 아주
사실은 거의 전문적인 수준의 기초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분과 학문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통합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 학기의 강의 또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제자 입장에서 들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강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통쾌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과 학문들, 예컨대 뭐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이런 분과 학문들이라는 게 전문 분야라고 하는 틀에 갇혀가지고 그 경계를 안 넘어가고 그 안에서 이른바 나와바리의 영주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와바리가 없으면 그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게 사실은 전문 분야의 이른바 분과 학문들인데, 선생님은 그 전문 분야들을 내재적인 비판을 통해 가지고 그 경계의 허무함을, 말도 안 되는 그 경계를 간단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강의, 이 책에는 선생님이 지금까지 출판하셨던 모든 책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전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선생님의 책을 제가 간단히 추려보자 그러면 1980년에 조직행동이 나왔는데, 이 책은 그 주류 학문 책의 경계를 주류 학문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내재적인 비판을 통해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1985년에 비판 조직 이론을 공적으로 내셨는데요. 이 책에서는 내재적 비판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조직 이론, 주류 학문, 주류 조직 이론, 주류 학문 책의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1993년에 오시면 막스주의, 조직의 정치 경제학, 그리고 한국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스주의 입장에서 조직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얘기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을 넘어서게 되면 선생님은 대안 모색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들의 결과물이 2002년에 나온 21세기 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변혁, 그리고 2004년에 사회주의와 노동자 정치, 또 하나 좌파운동의 반성과 모색, 그리고 2008년에 좌익 공산주의라는 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의 강의 또는 한 권의 책에는 선생님이 30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가장 최근에 선생님의 문제의식들이, 다시 말해서 30대에 시작됐던 문제들이 최근까지 어떤 방식으로 심화되고 발전됐느냐 하는 것들이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재밌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그 사회자가 저한테 부탁을 할 때 이 책에 대해서 10분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10분 안에 어떻게 요약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제가 꾀를 내가지고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모든 강의와 모든 주장, 책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른 모든 일들하고 서로 얽혀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이런 전제입니다. 모든 게 서로 다 얽혀 있다. 이런 전제죠. 이런 전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그 대상 그 자체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선생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머지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 이걸 밝혀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이거를 사회과학자들은 총체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요약하는데 다들 동의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 책 또는 이 강의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총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체성에 대한 선생님의 강조는 실제로 책에서도 예컨대 허구적인 이분법을 깨자라는 소제목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컨대 첫 번째로 순수학문 또는 응용학문, 이거 뭐 바꿔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론과 실천, 이런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거다. 예컨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천과 연계되지 않은 이론, 그건 이론도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소개하자 그러면 현상과 본질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기능과 구조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상은 본질의 반영임을 강조하고 본질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곧바로 파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통찰력 또는 동양적인 의미의 지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통찰력이나 지혜를 대신할 수 있는 학문이어야 된다라는 게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현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예민해지는 데가 있는데 약간 불만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잡지를 현상과의직이라는 잡지를 내셨었어요. 아마 국내에서 전문 분야의 학술지가 아니라 전문 분야들이 서로 다른 전문 분야 학자들이 모여서 통합적인 학술지를 낸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잡지 제목이 현상과 인식이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과 본질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제목에 제가 왜 불만을 갖는지 선생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제목을 만약에 내서 잡지를 새로 만든다면 뭐 현상의 인식과 본질의 인식 또는 뭐 현상에 대한 통찰력, 이런 식으로 바꿔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이분법, 극복해야 될 이분법은 미시와 거시의 극복입니다. 이건 흔히 이제 사람들이 거시라고 하는 거는 미시의 단순한 합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거시라고 하는 거는 미시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구조적인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를 다 모아놓는다고 해가지고 거시가 설명되지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거시는 미시의 합 플러스 알파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분법들이 다 극복돼야지만 총체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놀라운 거는 선생님이 이 책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이분법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이념, 그리고 그 이론을 획득하게 된 방법론, 이념과 이론과 방법론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다시 말하면 이론 속에 숨겨져 있는 이념과 이론 속에 숨겨져 있는 방법론을 찾아내서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선생님은 이념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사회과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이 책 제목 자체가 오세철 강의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선생님은 제 소개를 할게요,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작업들을 해나가십니다. 이념, 이론, 방법론에 대한 총체성을 강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 많이 썼죠? 지루하시죠? 사실 이론, 이념, 방법론의 총체적인 관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학문적으로는 더 재미있을 텐데요. 제가 그걸 여기서 못해가지고 좀 유감이긴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마무리도 총체성이라는 단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강의 또는 한 권의 책에 사회과학 전체를 담으려고 하는 시도는 누가 봐도 굉장히 무모하게 보입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시도를 원래부터 통합적인 입장을 가진, 예컨대 막수주의 같은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 저도 막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있는 작업은 주류 학문의 전문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컨대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등의 전문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재적 비판을 통해서 그걸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모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모한 시도 덕분에 젊은 학생들이 전문 분과 학문의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고 총체성을 확보하면서 자기 자신의 학문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선생님 책에서, 선생님 강의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강의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나 책이 이런 방향으로 유일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른바 전문 학문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전체를 보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함 속에다가 감추고 있는 전문 학자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이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학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덕성 때문이 아니라 학문 체계가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그것 때문에 겸손함이 강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겸손한 거지 사실은 이건 겸손함이나 오만함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만 되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책에서 이렇게 쓰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총체성 얘기 하나 더 하면서 제 말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의 총체성은 당연히 완성형이 아닙니다. 비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건 아마 선생님의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의 완전성이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니까요. 선생님의 총체성이 미완성인 현재 진행형인 이유는 사실은 세상이 아직 미완성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직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총체성이 이 세상의 변화 발전에 발맞춰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듭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김세인 선생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특별히 선생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앞으로도 학문적인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책 읽는데 일부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세철 선생님께서 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저자 말씀 주실 텐데 내려가실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세 분들이 책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술 있는 그 책이요. 그 책은 반은 제가 쓴 거고요. 반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한 60여 명, 거기 이름이 다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청탁을 했습니다. 오세철에 대해서 얘기하라. 근데 60명을 다 청탁서를 보냈는데 32명만 응답이 있어요. 그 뒤 2분의 1은 32명의 얘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술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김 선생님은 술 얘기 가지고 날 뭐라고 그랬지만 술 뒤에 숨겨져 있는 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30명이 응답을 안 했어요. 제가 안 쓴 사람들 명단이 있습니다. 살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니들 안 썼지? 그래서 언제고 나중에 다시 재판을 찍으면 그때까지 안 쓰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옆구리를 만들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형식이 처음 있는 겁니다. 자기 글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청탁해서 다시 모은 책으로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술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것은 역시 술은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조금 더 먹냐 안 먹냐 차이 정도라고 봅니다만 역시 좀 많이 먹어줘야 잘 돌아간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아까 좀 김 교수가 저보고 술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오히려 술 얘기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점잖게 하려고 합니다만 첫 번째 책은 하여튼 그런 책입니다. 제가 딱딱한 글만 썼다가 이 책은 굉장히 그냥 읽기 좋게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도 보시면 재밌는 모습, 뒷얘기가 많습니다. 거기 열어서 32명 얘기 가운데 뒷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공일 들면 손호철 선생은 안 났습니다만 서강대학 손호철 선생이 쓴 글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뒷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워낙 수상하게 두 선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책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학문적으로 걸어왔던 길을 정리한 것, 정체성으로 표현이 됐건 뭘 표현이 됐건 간에 그런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의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2부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주의자, 막스주의자 최 선생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주의 역사를 난 전면 거부하고 비판하고 어떤 방향으로 혁명 또는 공산주의가로 가야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그건 다 최근에 쓴 글입니다. 2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부가 2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부는 사회과학 전체를 총체적으로 꿰뚫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2부는 구체적인 사회주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최근에 좀 정리한 거거든요. 어쨌든 제 본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제게 학문적으로 제 본 모습으로 앞으로도 더더욱 역사학자 못지않게 연구를 더 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이 사회과학과 역사학이 만나는 그래서 사회실천연구소에서 된 거거든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너무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꿰뚫는 것 아까 총체성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는 여전히 역사학이고 역사, 밑바닥에 철학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학이 같이 결합됐을 때만이 사회과학의 중책성을 획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게 두 번째 책입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백 선생님 포함해서 또 이 세 동지들과 많은 동지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박준 동지는 이따 뒤풀이 때 온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술 먹으러 와야 되거든요. 다른 데 갔다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12시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뒤에 우리 노래 일꾼들 또 저하고 같이 연극하는 배우 노동자들 이렇게 다 감사 말씀드리고 아까 김수현 선생님이 나 대신 좋은 말을 해줬는데 진짜 동지는 같이 사는 동지다 이렇게 나 대신 얘기를 해줘서 어쨌든 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이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뭘 포기했어? 아니 저를 포기했다고 저를 우리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술 먹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포기했습니다, 저를. 포기했는데, 그렇지만 포기한 상태에서 늘 찡그리지 않고 웃고, 그렇게 같이 해주는 동지이기 때문에, 진짜 동지가 있어서.